안녕하세요, 대마님. 오늘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는 니로. PE 모델 상품성이 개선돼서 나온 니로가 나온 지는 벌써 10년이나 됐는데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있기는 했지만 그 다음 세대의 풀체인지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고 안에서 보면 느낌이 좀 어떤 것 같아? SUV, 세단? 셀토스랑 비슷한 크기? 셀토스보다 근데 공간감이 조금 더 잘 빠진 것 같은 느낌? 디자인적으로 승용차와 SUV 사이에 위치한 CUV,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비클을 줄인 말로 딱 그 두 사이에 있는 차가 바로 이 니로입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얘가 공간이 되게 잘 빠진 것 같다. 셀토스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기준 2026년 기준으로 셀토스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기는 했지만 맞아. 기아에서 하이브리드의 대명사, 연비의 대명사는 바로 이 니로였습니다. 니로가 10년 전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가 보급화가 조금 되기 전이었고 2026년에 와서는 하이브리드 구매가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루고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사실상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도 하이브리드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연비, 효율성, 친환경. 실제로 니로는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이라던가 공용 주차장에서 받는다던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니로이자 친환경 차량입니다. 나는 사실 연비가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 차를 잘 이용하지 않는 타입이기도 했고 매일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연비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기름값 미쳤잖아. 하이브리드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차를 안 끄니까 이 기름값이 이렇게 매번 뭔가 정책에 의해서 요동친다는 걸 전혀 몰랐어. 제가 해외에 있었을 때 석유 파동을 직접 겪었어가지고 아니 지금은 기름이 비싸기만 하잖아. 그때는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없어. 미국이잖아. 북미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이동을 하고 일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장을 보러 가는데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인데 그래서 그때는 진짜로 그냥 돌아다녔어. 기름을 넣으러.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당연히 연비가 좋을수록 뭐 그거는 당연히 좋죠. 친환경 차량 및 높은 연비를 늘 자랑하던 차량이었고 그 명성을 이번 모델까지 와서도 이어가면서 기아에서 가장 좋은 연비를 자랑하는 차가 바로 이 니로입니다. 그래서 니로의 복합 연비는 20.2. 그러면은 이 차보다 더 작은 막 세단이나 이런 것 중에서도 얘가 더 제일 좋아? 하이브리드 중에서? 모든 거 다 합쳐서요. 없어요. 왜? 그냥 이 차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거야? 차의 물리적인 이 공기 역학 성능이 진짜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세단과 SUV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 양쪽의 장점을 다 가져오면서 SUV의 공간감을 자랑하지만 세단에 좀 날렵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 역학 지수가 있거든요. 공기 저항 개수 CD라고 부르는 Coefficient of Drag라는 수치가 있는데 니로는 0.282 그냥 정말 낮은 수치예요. 이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비가 가능하고 연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NVH라고 해서 Noise Vibration Harshness 제가 늘 얘기하는 언급하는 부분이죠. 소음, 진동 그리고 불쾌함 이런 것까지 다 관여를 합니다. 공기 저항에서 생기는 바람이나 주행 질감 이런 것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음까지도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뭐 확인하시죠? 이중접합 어때요? 있어요? 있어. 네. 근데 생각보다 비가 와서 그런가? 조금 시끄러운데? 그렇죠. 비가 오면 당연히 시끄러워지죠. 물이 딸려오면서 휠하우스를 때리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차도 소음을 많이 만들고 비가 오는 환경에는 당연히 뭐 소음이 더 발생합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도 비 떨어질 때 소음이 발생하잖아. 밑에서도 생각보다 조금 시끄러운데 이게 비 때문인가? 맞아. 그게 다 비 때문이야. 비도 바닥을 다 항상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옆에 지나가는 저런 SUV랑 우리 앞에 가는 세단만 비교하더라도 물이 올라오거나 요동치는 그 느낌이 다르다. 완전 달라. 아까 쟤는 요렇게 치는 느낌이면 쟤는 요렇게 우리 옆에서 차봐. 팰리세이드 가면서 봐. 쟤는 막 물보라를 엄청 뿜어내잖아. 디자인에서 공기 역학에서 어쩔 수 없는. 쟤는 그러면 연비도 좀 더 떨어지겠네. 예를 들어 니로가 똑같이 저 디자인을 여기에 씌운다. 그럼 무조건 연비는 나빠집니다. 각지고 네모네모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니로는 이렇게 좀 유려하게 곡선이 저기에도 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저 사이로도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터널이 있는 니로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문 사이를 보면 저기로 공기가 막 지나갈 수 있어. 뚫린 갠가? 맞아. 아. 니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연비의 대명사 니로였지만 이번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그 연비를 한층 더 끌어올려서 가장 높은 수치인 20.2km/L. 제가 시승하기 전에 트립에 찍혀있는 수치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844km를 운전하는 동안 19.9. 이게 제일 연비가 높은 트림 기준 20.2거든요. 얘는 18km대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공인 연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오고, 짧게 운전하면서 연비가 되게 잘 나온 거 이렇게 탁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840km 운전한 복합 연비잖아요. 다양한 분들이 운전하는 시승 차량 특성상 이 연비가 항상 좋지는 않단 말이죠. 그치. 그런데도 이 수치를 달성했다는 건 지금 제가 18.5km 나오는 거 보면 이 공인 연비 일부러 낮췄나 봐. 평균적으로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수치보다 더 잘 나오는 편입니다. 현대모터그룹, 현대기아 제네시스 차량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특출나게 잘 나온 차가 몇 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공인 연비를 넘었던 차가 몇 대 있었잖아요. 한 3대, 4대. 그 중에 한 대가 바로 니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9km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비의 대명사라고 했던 하이브리드 차인데, 하이브리드는 더 이상 연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까지 기아에서는 넣고 있거든요. 이거 셀토스 하이브리드에도 들어갔다고 제가 막 말씀드렸던 건데 기억하세요? 뭔지 말해줘야 기억하지, 오빠. 스테이 모드라는 기능이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으로 들어갔는데, 연비, 전비 이런 걸 쭉 볼 수 있는데 배터리는 충전되고 있는지 쓰고 있는지도 보이죠? 예.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 설정 딱 보시면 스테이 모드.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스테이 모드 활성화. 아, 이거 시동 꺼야지 할 수 있는 그 기능인가?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목적지 도착 시 모드 사용 예약이 있죠. 이거는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사용해야만 활성화할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애플 카플레이가 아니라 기아의 순정 내비게이션에서 이거를 활성화했을 때 갈 수 있거든요. 저희 목적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오. 이제 활성화가 됐죠. 예약.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 설정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 이거 왜 읽어? 직접 보세요. 이렇게 설정을 켜고 끌 수 있다. 네, 배터리가 지금 50% 살짝 밑에 와 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 배터리 양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배터리를 가장 높은 양까지 충전을 해서 스테이 모드를 최대한 쓸 수 있게끔 활성화해주는 기능입니다. 연비 주행에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충전에 더 목적을 두고 움직이게 되거든요. 제가 다른 차량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배터리를 100%까지는 채우지는 않아요. 80%까지 채우고 또 배터리를 사용하는 건 20%까지. 그래서 실제 구간은 끝에 있는 20%를 뺀 배터리 총 용량의 60%를 스테이 모드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현대모터그룹에서 최초로 들어간 차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두 번째로 가진 차량은 셀토스 하이브리드, 니로가 세 번째로 이 스테이 모드를 갖게 됐습니다. 방금처럼 좀 힘이 필요할 때는 엔진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면서 엔진이 우렁차게 돌아가는 소리는 분명히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급하게 힘을 요구하는 구간이 아니라 조금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드마 막 엔진이 언제 켜지고 꺼지는지 느껴졌어? 사실 지금 니로는 계속해서 엔진과 동력 차단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진짜 느끼기가 힘들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정차했을 때는 아예 지금 시동 꺼진 거예요. 출발할 때는 물론 다시 켜지고요. 근데 이게 언제 켜지고 꺼지는지를 느끼기가 진짜 어렵다. 부르릉 하는 그 느낌은 없긴 해. 운전하기에 좀 더 즉각적이면서 내가 차와 좀 더 연결돼 있다 하는 느낌을 주는 건 이 니로입니다. 차는 바닥에 낮을수록 이 핸들링이나 조향감, 느낌에서 더 즉각적이고 섬세해지고, 땅에서 높아질수록 차량의 거동이나 이런 것들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니로는 거의 흡사 승용차와 비슷한 느낌의 지상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는 조금 큰 덩치의 세단을 운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딱 그 정도예요.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이 셀토스 하이브리드와 가격이 5만 원 차이예요. 네? 이제 동일한 모델 조건으로 가격이 뭐 똑같습니다. 이 왜 차 두 그거밖에 대가. 차이였나? 기아에서 조금 더 선택지를 많이 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셀토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19.5, 니로는 제일 좋은 거 기준 20.2. 니로 리뷰하면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면 나는 셀토스. 괜찮습니다. 뭐 같은 기아 차기도 하고, 셀토스 하이브리드와 니로 하이브리드가 쓰는 이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 차를 움직이는 이 엔진과 미션이
똑같은 게 들어가. 취향껏 선택해 이런 느낌이네. 그렇죠. 이 니로의 이 많은 기술을 좀 셀토스에게 내어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니로는 10년 전에 나왔다. 오. 이 전까지는 니로를 대처할 수 있는 차가 없었어요. 그냥 이 세계관 최강자. 뭘 해도 연비가 15km 이상 나오는, 정말 어떻게든 떨어뜨려 놔도 깜빡하고 그냥 운전했잖아요. 연비가 올라가 있는 니로는 실사용자 만족도가 진짜 높은 차예요. 계속 언급해서 말씀드린 세단에 가까운 느낌을 주면서, 셀토스는 누가 봐도 그냥 SUV거든요. 그렇지만 니로는 그냥 훨씬 더 세단에 가까운 느낌을 가져다 주는 차거든요. 정말 그냥 단순한 이동수단, 넓은 가족차가 필요해, 그렇다면 셀토스를 보시겠지만, 그 외에도 혼자 좀 주행하는 게 많고 이런 차의 본질적인 부분이 조금 더 메인이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경우에는 이 니로가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니로랑 셀토스랑 옆에 두고 비교해봤으면 좋겠다. 얘 왜 이래? 아, 이거 차가 커서 못 돌아서? 네, 유턴을 못합니다. 한 번에. 쟤 되게... 이런 경우 차가 커서 막 한 번에 못 돌아가. 근데 그렇지만 단순히 차가 커서만은 아닌 것 같아, 얘는. 아, 얘는 차 정말 커요. 차 정말 크고 길어요. 이런 좁은 곳에 다닐 때, 시내에 다닐 때, 뭐 그리고 당연히 뭐 주차 차워, 주차장 이런 거 걱정이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셀토스 하이브리드랑 겹치는 부분이 진짜 많기 때문에 개인 취향과 선택에 저는 좀 맡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드마와의 시승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가족이 있는 상황이고 뭐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드마랑 항상 같이 이동하잖아요. 아, 그리고 저희는 강아지까지 있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 가지 이유로 셀토스를 조금 더 선택할 것 같지만, 분명히 이 니로에 맞는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차 니로거든요. 그리고 드마는 좀 잘 모른다고 했지만 네. 가다 보면 니로 정말 많이 보입니다. 지금 저 이 차예요. 그래서 SUV와 세단의 장점을 전 다 갖고 있는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목적지에 도착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바이. 도착해서 P단에 넣으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스테이 모드로 엔진 공회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80%까지 충전을 해주지는 않았네요. 아무래도 주행 거리가 좀 짧았나 봅니다. 자, 목적지 도착해서 지금 공조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쭉 해서 계속해서 썼어요. 자, 그렇지만 자, 이렇게 공조가 가능한 시간은 21분, 20분대로 나옵니다. 제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와 셀토스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20분에서 40분 사이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건 공조를 가동했을 때 기준이고요. 공조를 안 켜고 여기 안에 있는 충전 기능, C타입 충전기만 이용한다던가 뭐 50분, 1시간, 몇 시간까지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자, 여기서 공조를 한번 그냥 꺼볼게요. 공조를 끄면 그냥 뭐 보세요. 바로바로 엄청 올라가죠. 그냥 1시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 스테이 모드의 장점은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차량의 공회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공조를 사용하고 여기에 이렇게 충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시동 한번 꺼보면 배터리가 사실 50%에서 조금 더 올라갔었네요. 제가 스테이 모드 충전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 80%까지 올라가는 건 제가 여러 번 목격했었거든요. 제가 그건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비 보세요.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